2018 남북 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상회담 준비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제 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하면서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봉 의원님, 미국이 시리아를 지금 공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예정된 만큼 거기에 좀 국한돼서 저희가 영향을 보자면 이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메시지를 받기는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이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면서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공습의 주된 목표라든지 고려사항이 꼭 북미 대화에서 레버리지를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 미사일 공습을 결행한 것은 첫째,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 화학무기 사용의 증거가 있다면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그때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을 증명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2천여 명 남은 미군을 중동에서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군사 주둔 말고 새로운 어떤 군사적인 개입 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공습이 되었고, 세 번째는 지금 시리아 사태가 아무래도 그 아사드 정부한테 유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걱정은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굉장히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제 차원에서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이런 공습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코피 전략을 할 의사와 능력을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번에 증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시리아 화학무기 저장소 공격을 결정했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북한이 주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이 받아들이는 북한은 또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할 가능성이 있겠죠. 말하자면 지금 봉 의원님 말씀대로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계속 거론을 해왔고요. 뭐 공식 입장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코피 전략, 다시 말하면 정밀 타격, 그런 주요 시설에 대한 그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화 공세로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군사적인 이런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회피하기 위한, 그걸 면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서 지금 적극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판단, 고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북한은 그동안 리비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은 핵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적인 차원에서 핵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핵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니까 더 핵을 꽁꽁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하고 결심을 굳히게 할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입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사에게 밝힌 입장,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하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나온 이야기, 관련된 입장을 쭉 정리해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보다 적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우리 핵 개발을 좀 자제하고 조심할 테니 있는 핵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이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기존의 핵은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역시 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동에 개입한 사태, 미국이 이렇게 중동에 개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크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의치 않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큰 도박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동과 이제 북한을 연계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또 저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날짜가 있습니다. 예. 지금 5월달에 그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께서는 제일 주목하고 있는 날짜가 아무래도 5월 8일 어버이날이겠죠. 이게 예. 공휴일로 지정이 될 것인가? 예. 저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이 북핵 안 된 걸로 문제, 결정이 났죠. 예, 예. 예. 북핵 문제와 그 중동 사태의 연결성에서 중요한 날짜가 5월 12일입니다. 미국 5월 12일. 날짜로. 예. 이날 지난 이제 1월달에 그 이란 핵 협상 연기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명을 하면서 하지만 4개월 안에 네. 4개월 안에 이 협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쳐지지 않으면은 미국은 decertify 그 지지를 철회하겠다. 네. 그 데드라인이 5월 12일입니다. 이 끔찍한 허점들을 수정하고 모든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 미국은 여기서 나오겠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또 당연히 극렬하게 반발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일주일 안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12일을 다 주목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잘못 틀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강화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도 의회도 북한과 어떤 핵 협상을 미국이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했던 이란과의 핵 협상 이상의 그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타결돼야지 이제 국내 여론이라든지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것이거든요.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인사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폼페이오와 볼턴 이 외교안보 라인이 형성된 이후 특히 볼턴이 취임한 이후 닷새 만이거든요. 이건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예. 그리고 이제 한 조치가 바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교체된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주 북한에 대해서 초강경파들이죠. 예. 아주 그동안 여러 번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려왔고 특히 볼턴 같은 경우는 북한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예.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뭐 그건 가차없이 군사적인 옵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이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볼턴만의 결심은 아니겠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으니까 된 것이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아마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경 인사를 배치한 것은 역시 북한에 대한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아주 멋있는 회담, 예. 아주 볼만한 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감을 또 한껏 높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와야만 된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실하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경한 인물이
이 주요 인사로 배치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정, 남북 정상회담, 말씀하신 그 이란 문제, 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취할 조치들,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좀 전해달라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빨리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만나겠다라고 할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핵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협상을 해보니 미국은 그런 단계적인 협상이나 시간을 질질 끄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황들을 주목하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봉 의원님, 지금 시리아 공습이 좀 더 확대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러시아는 일단 뭐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란이 러시아와 같이 편을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시리아와 러시아 그리고 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중국과 러시아 사실 북한 최고의 우방국들인데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중동 사태는 아무래도 중동 사태로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이런 그 충돌 그리고 대립은 그 자체로도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이 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별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은 뭐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에서 협상의 이제 폭을 확대해서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는 차원에서 또 화학무기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남수단, 이집트와 함께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사인하지 않은 세 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일을 크게 해가지고 협상 타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파일을 크게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더 가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북한의 화학무기 를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중국의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엄청나게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과는 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럼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북한 중국 관계는 뭐 아주 냉랭한 쌩쌩 그 바람이 불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권력자로 이제 권력을 잡은 지 6년, 7년째가 되는데 단 한 번 외국을 나가보지도 못했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도 못했죠. 그리고 고위 당국 간의 이 교류도 없었고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비방하는 그런 수위도 상당히 있었어요. 과연 북한과 중국이 혈맥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이죠. 2015년 연말에 이 지금 북한의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그 공연 직전에 그만두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이어서 4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요. 북중 관계가 그런 상황에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지금 이제 한 2주여간 지났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모숭타오 연락부장,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은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이미 거기서 만나서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이미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북중 관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일각 보도에서는 뭐 과연 만날 것이냐, 당연히 만나지요. 만나고 중대한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역시 중대한 논의라고 하는 것은 북중 관계 개선인데 북한의 관심은 그걸 거예요.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제 협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역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숨통을 끊어주고 그걸 좀
열어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중국의 도움을 원하고 실제 그런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북중 간의 관계의 회복이 사실 북핵 문제의 해결에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북한이 중국을 환대하겠다라는 건 뭐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리설주,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리설주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행 없이 혼자서 간부들을 끌고 다니면서 행사에 참석하고 또 조선중앙통신에는 앞에 존경하는 여사라는 존경하는이라는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카드로 제시를 했는데 한국을 통해서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일찍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 피아니스트 교수신 김청일 교수님이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 그 여성 인물들이 북한의 어떤 내치와 외교 정책에서의 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짐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성월 단장이라든지 김여정 부위원장이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동안에 전면에 나섰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삼지연 악단에서 그 남성들이 뭐 분홍색 넥타이를 맨 거는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이 가족 중심의 그리고 가족에서도 이제 여성 멤버들의 활약이랄까요? 영향력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것이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이설주 이제는 존경하는 이설주 여사라고 저도 얘기를 해야겠죠. 라는 호칭을 하는 거 보면 이 체제가 좀 공고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45년 만에 쓰는 호칭이니까요. 그래서 정상국가로의 이미지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이 북한의 내치와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그런 여성 지도자, 여성 그 관리의 위상이 반영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